어, 제목은 제가 엄마가 현명하면 온 가족이 건강하다. 울 엄마만 모르는 경피독이란 제목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경피독이란 샴푸나 화장품, 세제에 들어있는 합성화학 물질이나 피부나 이제 두피를 통해서 흡수되어서 혈관이나 임파로 흡수되어지는 독을 말합니다. 먹는 독은 간과 장에서 해독이 돼서 8, 90%가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경피독은 뇌나 내장, 지방에 축적이 돼서 10%밖에 배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뇌세포는 60%가 지방이라서 경피독을 굉장히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이래요. 그리고 여성 질환의 원인이 샴푸에 있다. 유방암 조직을 이렇게 제거를 해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바디 클렌저 향이 난다. 거기에 이제 방부제나 파라벤이 검출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계면활성제라는 거는 석유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 것이고, 이 경피독이 저희가 하루 종일 쓰는 제품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데, 치약, 샴푸, 린스, 바디 클렌저, 욕실에 있는 모든 제품 포함해서 굉장히 요즘에 많이 하시는 염색약, 파마약, 그리고 방향제, 주방세제를 모두 포함해서 향수까지도 이 경피독이 함유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경피독은 매일 우리 몸에 90%가 축적되어 쌓이고 있고, 그리고 그 독이 아이들을 통해서 대물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경피독이 몸에 들어올 때 두피, 이마, 등, 턱끝, 손바닥, 생식기, 발바닥 이렇게 여러 부분을 통해서 흡수되는 그 배율을 얘기를 해요. 이 바디버든이라는 거는 SBS 스페셜에서 일상생활이나 환경을 통해서 이제 몸에 쌓여가는 그 화학 물질에 대한 그 유해한 성분을 총량을 얘기를 했을 때 바디버든이라는 그 네이밍을 했었거든요. 겹겹이 쌓인 이제 피부 장벽에 이제 유해 물질이 쌓이기도 하지만 면역이 많이 떨어지고 해독이 되지 않는 현대인들한테는 지방층 사이사이나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피독이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모세혈관에 가까운 턱끝이나 혈액이 바로 전달될 수 있는 두피, 그 장벽층이 가장 약한 점막으로 이루어진 생식기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너무 네. 아직도 우리 집에 쓰는 제품이 있다면,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가가호 방문하기 어렵지만 소비자나 지인 집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우리가 손을 씻잖아요. 그래서 욕실에 가 보면 이런 제품들은 광고에서도 있고 자주 가는 마트에서도 있고 우리 소비자들이나 지인 욕실에서도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 중에는 특히 우측 상단에 보시면 유아용품이라 그래서 화장을 많이 하지 않는 그 육아맘들 같은 경우는 저는 요즘에 그냥 애들 거 천연이고 순해서 많이 써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도 정말 아이들 거라고 해서 천연 유래, 자연 유래 성분이라는 게 써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것도 꼭 고객한테 안내 드려야 될 것 같고, 우리 가습기살균제에 들어있는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이 노출됐을 때 치약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 때문에 많은 유명 브랜드의 그 치약들이 리콜이 되고 환불 사태가 일어났었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샴푸에 대한 부분은 TV 프로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졌었는데, 샴푸가 얼굴 노화를 앞당긴다고 하고, 그리고 샴푸가 암을 유발한다고 하는 게, 저도 예전에 샴푸를 썼을 때 저도 굉장히 지성 두피고 지금 40 대임에도 하루도 머리를 감지 않으면 굉장히 피지가 많이 도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품이 풍성하고 향이 좋은, 그리고 양이 많은 샴푸를 썼었어요. 근데 그 거품을 많이 내는 그 원인이 계면활성제라고 하는데, 그 계면활성제 성분이 그 여성 호르몬하고 거의 형태가 비슷해서 우리 몸에 그 점막을 통해서 많이 흡수가 되면 몸에서 이게 여성 호르몬인지 계면활성제인지 호르몬에 대한 교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방암 조직에서 샴푸나 바디 클렌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샴푸는 그냥 우리가 머리에 바르고 세척을 해냈을 때 굉장히 깨끗해져서 정말 고맙고 매일매일 쓰는 제품이긴 하지만, 파라벤이나 그 포르말데히드,
인공향이나 미네랄 오일 등 굉장히 안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고, 여러 차례 깨끗하게 씻어낸다고 하더라도 두피가 아니라 그냥 머리카락에 남아있는 잔여물조차도 특수 조명을 붙이게 되면 이렇게 형광증백제를 통해서 빛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세척을 해내도 계속 두피를 통해서 흡수되는 것도 있고 머릿속에 잔량이 남아있는 것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TV나 여러 가지 건강 정보 프로그램에서 "샴푸가 내 몸을 병들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많은 내용들이 방송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구 흡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에게는 이제 안전한 이코스피어 세제가 있지만, 어 저도 가장 먼저 네트워크 제품을 접했었던 건 주방 세제였었던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저희는 다양한 음식을 많이 해 먹기 때문에 주부로서 설거지를 하고 나면 손이 굉장히 무슨 빨래비누 만진 것처럼 많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세제를 아무리 깨끗하게 닦는다고 해도 거품이 많이 나는 제품을 저도 굉장히 선호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씻어낸다 하더라도 반찬이나 밥에 그 식기에다 음식을 담았을 때 특수 조명을 하게 되면 이 잔여 세제들이 이 조명에 노출된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먹게 돼서 아무리 깨끗하게 설거지를 한다 하더라도 1 년에 세제 한 숟가락씩은 떠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 매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것들 보면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몇 번 이렇게 휘휘 물에 헹궈 가지고 그릇을 엎어 놓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 경우 매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세제가 한 숟가락이 아니라 아마 종이컵 하나는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구 흡수라는 거는 입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간에서 해독이 되고 몸 밖으로 90%가 배출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하루에 최소 서너 번 이상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거는 아이들 제품이고, 특히 신생아나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바디 클렌저나 화장품을 굉장히 신중하게 많이 고르시고 좋은 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공유하시는데, 천연 성분이 0.1% 라도 첨가되면 100% 내추럴이라고 표기가 가능하대요. 저도 예전에 아이를 키웠을 때, 굉장히 어린아이였을 때 뭐 천연 성분, 자연 성분, 자연 유래 성분, 그리고 왠지 이렇게 초록색 라벨에다가 내추럴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더 손이 가고 굉장히 좋은 제품일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 전용 바디 클렌저나 샴푸를 따로 썼을 때 그 제품 안에서는 그 라벨이 표시되고 광고에 표시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유해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몸에 쌓이고 임신했을 때 엄마로부터 전달되어 있던 그 바디버늘이란 그 경피독이 점점 쌓여지게 되면 아이들이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 ADHD 증후군 같이 어 굉장히 집중력도 떨어지고 학습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궁 질환, 혈관 질환, 성장기 질환, 그다음에 뭐 그 간이나 신장 질환 같이 치명적으로 장기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썼던 그런 제품들, 정말 깨끗하고 많이 씻고 나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나의 노력들이, 그 제품들이 내 몸에 흡수가 되고 몸에 남아 있으면서 결국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제품을 볼 때 이런 화학 물질이라든가 이런 성분을 제대로 보진 않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경피독이 포함되어 있었던 많은 주방이나 그다음에 욕실 용품 안에 왼쪽과 같은 물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조가 되어 있고, 우측 보라색 그 라벨 쪽에는 보면 그로 인한 성분으로 인해서 유발될 수 있는 많은 질병들, 발병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나 과일이나 채소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유기농을 먹는다고 해도 잔류 농약을 피할 수 없고, 가공육인 햄이나 소시지 너무나 맛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물에 데쳐 먹고 아무리 쪼끔 이렇게 건강하게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매일매일 많이 먹고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즐겨 먹는
이런 음식들, 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화학 물질들을 많이 몸으로 이입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몸에 들어오게 되면 내분비 교란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그 계면활성제나 그런 그 성분의 형태와 호르몬에 대한 형태가 그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건지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에는 그 유방암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서 여성과 관련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데는 경피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여자들이나 딸이 있는 분들한테는 더 이런 정보들이 중요하게 전달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이나 이제는 아이들도 매일 쓰고 있는 화장품에는 아까 소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500개가 넘는 화학 물질들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아침에 발라서 거의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쯤에나 저희가 인제 제거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제거하는 제품조차도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피부를 늙게 하고 노화되게 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른들보다 지하철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더 뽀얗고 더 빨갛게 화장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리컬러처럼 안전한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문방구 화장품이라는 거는 저는 뉴스를 통해서 처음 들었었는데 그런 화장품을 쓰고 제대로 지우지도 않아서 그 이쁜 피부에 계속 이런 유해 물질과 그 안 좋은 색소들이 착색이 되게 되면 결국은 예뻐지려고 좀 빨갛게 입술 좀 발라 보려고 틴트를 발랐는데 그게 독이 되어서 16세 이전에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색조 화장품을 썼을 경우는 류마티스라는 그 아직까지는 치료되지 못하고 완치될 수도 없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90%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나 신장이나 그 장기 쪽도 그 누적된 중금속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능을 상실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립스틱이나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향이 좋다고 해서 발림성이 좋다고 해서 커버력이 좋다고 해서 저는 주로 이런 기준으로 제품들을 많이 이렇게 후기들을 보고 구매를 했었는데 어 어떤 화장품 연구원이 쓴 책에 나와 있는 그 화면을 캡처한 건데 광물성 기름 왁스에다가 흑색을 넣으면 구두약이 되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믹싱을 하면 립스틱이 되는 거고 살색을 넣었을 때는 컬러별로 파운데이션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내가 정말 이뻐지려고 매일매일 쓰는 화장품 때문에 내 피부가 멍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경피독이라는 거는 가볍게는 아토피나 알러지 같은 걸로 시작해서 우울증이나 뇌질환, 불면증, 압류발, 그다음에 결국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뭐 정자 감소나 불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고요. 요즘에 대부분 중고등학교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생리통 때문에 진통제 없이는 그 기간을 넘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99%의 파라벤이 여성 질환의 그 조직 검사 결과에 나온다고도 하고 암 예방 협회 의장께서 얘기를 하셨던 건 뭐냐면 "바람의 주요 원인은 75%가 화장품이나 욕실용품이다." 거꾸로 말하면 화장품과 욕실용품만 현명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발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인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뉴스들을 간단하게 여기 정리해 보았습니다. 3,000여 가지의 유해 물질이 없는 제품을 찾는 거는 소비자의 몫이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어플도 있고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들이 난무하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매일매일 먹고 쓰고 바르는 이런 제품들을 엄마가 현명하게 선택하신다고 한다면 가족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고객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찾고 인터넷에서 성분을 분석하지 않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것은 없는 이 뉴스킨의 제품을 평생 쓰는 메리아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그 온 가족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지름길을 저희가 안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경피독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